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정부 평가 사안에서 낙제점 수준인 분야로 부동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세금도 덩달아 오르면서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관련 사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홍헌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홍 기자, 지금 상황이 좀 씁쓸한 게 일단 이 부동산 개혁,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강력하게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그런데 임기 막바지인데 성과가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집값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집값 하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인데요. 예.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반 동안 집값이 2배나 올랐습니다. 통계를 내는 곳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2배가량 오른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규제책을 퍼붓고도 집값을 못 잡은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렵죠. LTV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길들이 막혀 있으니까 조금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로소득으로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청년주택을 만들어도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음번에 제 집 마련할 주택을 구할 수가 낮아지잖아요. 청년 확률이.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대출도 안 되니까 전세도 가기도 그렇고 해서 집을 마련하고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자화상을 세대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2030 세대에 대해서 전유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억 원에 거주 중인 전셋집 시세는 2년 새 5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 한 50, 60%는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비싼 지금 형태고 아무래도 전세 매물 자체도 없고 나온 것도 다 비싼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 씨는 금융당국이 추진한 전세대출 규제가 여론 악화로 한 발 후퇴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몇 달 뒤면 수억 원의 전세금을 높여 새 집을 찾아야 하는데 전세대출이 막힌다면 선택지는 월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전세를 어떻게 보면 못 구할 수도 있겠다. 월세를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게. 지난달 결혼식을 올린 성수기 씨는 직장인 아내와 함께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도 2030 세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등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별공급 안에서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셋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가점이 낮으니까 정작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를 못 넣는 것 같고 그러면 생애 최초로 이제 추첨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 4년 전 6억 원대였던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12억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의미의 영끌 매수도 서울에서는 옛말이 된 지 오래. 이제는 직장인 부부가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도 넘볼 수 없는 수준까지 집값이 올랐습니다. 대출이 어려우니까 사기도 힘들고 그 비싼 가격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맞벌이긴 한데 그래도 그 돈의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집값 폭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의 가치가 크게 퇴색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전부 모아도 18.5년이 걸리는데 이는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7년이 더 늘었는데 집값이 뛰는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압도한 셈입니다. 물가는 상승을 하는데 임금은 그대로고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하고 전통적으로 근로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주택을 구매하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고
집값 폭등으로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2030 세대의 박탈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지금 심각한 점은 집값 상승 속도가 근로소득 증가를 추월했다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반대의 상황을 만들겠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포부였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정책 실패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초저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졌고 예. 또 그만큼 정부가 세금을 좀 올리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 이게 모조리 좀 실패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하는 정책을 좀 내놓지 않으면서 계속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됐고요. 또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규제들이 모조리 실패를 했고 또 규제가 또 새로운 부작용을 낳으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못 갖고 있는 사람의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또 지나친 규제 때문에 집을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집주인이 뭐 호가만 뭐 수억씩 올려놓고 이렇게 좀 배짱을 내세우는 예. 이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출까지 막혀버리니까 2030 세대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더 착잡한 건 상대적으로 자산에 여유가 있는 이 4050 세대들도 현 시점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4050 중년층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무주택자랑 유주택자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집을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세로 살면서 청약 가점제로 이제 예. 청약 당첨을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다 당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청약 시장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제가 표를 준비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청약 가점제 같은 경우는 무주택 지위를 15년, 만 30세 이후에 15년을 유지를 해야 최고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약 가입 기간도 15년을 이제 가입을 해야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보통 그 4인 가구, 그러니까 부양 가족 세대주를 제외한 3명인 경우에는 이제 가족 수에서 20점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은 다 채워야 69점을 줍니다. 그리고 부양 가족이 6명이어야 만점 84점을 맞게 되는데 꽤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네. 근데 대부분 요즘 사는 분들이 뭐 4인 가구 아니면 뭐 애를 그렇죠. 하나만 낳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예. 이제 저기서 뭐 부양 가족이 6명인 분들은 뭐 장인 장모나 아니면 본인의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 당첨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 표를 준비했는데 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이제 가점제 점수를 살펴봤습니다. 그 레미안 원베일리는 이제 강남에서 분양을 했는데 예. 최저 점수가 69점이고 최고가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에 만 45세가 넘은 분들이 꽉꽉 채워야 겨우 최저로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부양가족 수가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근데 이걸 좀 부양 가족을 억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 당첨되고 싶다고 해서 예. 뭐 제 주변에도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예. 뭐 그냥 우리 장모님을 뭐 주소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까다롭고 실제로 같이 살아야 되고 주소 이전을 했을 때 또 몇 년 그 거주를 함께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이 정도 한 69점에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단지를 뭐 넣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당첨이 안 되면 보통은 뭐 내가 서울 강남을 넣고 싶다, 목동을 넣고 싶다 그랬는데 서울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제 2기 신도시, 뭐 경기도, 인천 이런 데로 빠져야 되는 그런 또 조금 이제 선택을 하향해서 지원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하향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약 같은 경우가 그 뭐 과거에도 그렇게 뭐 활발하진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을 워낙 이제 억제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일반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은 당연히 더 늘었고요. 이렇게 이제 무주택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 계속 전세로 살아야 하는데 뭐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올라가고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2+2인데 집주인들이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4년 뒤에 받을 이런 전세금을 미리 올려서 받는 그런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이제 집이 없는 4050은 뭐 이제 직장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사하기가 쉽지 않고 계속 전세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올린다고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4050 무주택자들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현실적인 이유로 좀 이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1주택자가 한 곳에 계속 거주하는 건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고 싶다, 아니면 자녀 학교를 위해서 지금 영등포에서 목동으로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전부 다 오르다 보니까 이 집이 올랐다고 해서 팔아서 상급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맞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억을 모아 놓지 않았으면 15억이 넘는 그런 상급지로 갈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도 많이 내게 되고, 또 집을 새로 구매하면 그만큼 취득세도 많이 내야 하고, 각종 수수료나 아니면 리모델링비, 이런 게 이제 대략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이런 비용도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한 이제 집을 팔지도 못한다는 상황이 이거네요. 그렇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또 그쪽에 있는 전세를 살러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난이 심한데, 전세 시장에는 무주택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그렇죠. 갖고 예. 있는 사람들도 수요자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30, 4050 거의 이 수요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070 세대들이 남았는데 이분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집을 한 채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렇다면 세금이 문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퇴자가 이제 6070은 은퇴자가 대다수인데, 아무래도 예.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좀 적다 보니까 세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세금 폭탄, 이걸 걱정하고 있는 6070에 대해서는 김원규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광진구 아파트를 보유한 66세 윤성남 씨. 지난해 600여만 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진 올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과 맞물려 아파트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짊어지게 될 세금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더구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파는 것마저 마땅치 않습니다. 세금의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70%에서 80%가 나오는데 어떻게 팝니까? 팔고 싶어도 팔고 싶은 없는 그 심정에 팔려고 나와도 어떤 손 쓸 방법이 없고 다주택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윤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세대주는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 3,042만 원으로 고가주택 척도인 종부세 대상 주택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15% 오른 데 이어 올해 20% 가까이 상승합니다. 여기에 보유세 산출 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세 부담을 늘리는 대목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지난 8월 여당이 발의한 1주택자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이 2달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마땅치가 않거든요. 사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퇴로를 막아놨다는 것이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 안 팔고 증여하는 게 제일 싸다는 거죠. 최고 75% 수준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최고 세율 50%인 증여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5만 8천여 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물을 내놓기 위해 만든 정부의 과세 정책이 되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징벌적 과세가 집값 안정화는커녕 상승의 또 다른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지 않은 한은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인 것이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심화 현상들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전쟁을 벌이면서 안 오른 부동산 세금이 없을 정도입니다. 6070 세대들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내년에 또 오를 세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대에 걸친 불만들을 살펴봤습니다. 홍 기자, 이 리포트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있지 않는 한 이 주택을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거다라는 이 전문가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최근 주택시장 지표들을 보면 일부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뭐 기사들,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떨어지는 추세로 접어든 걸까요? 네, 일단 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예. 대출은 좀 풀어주긴 했지만 예.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좀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뭐 수천만 원 정도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들이 좀 종종 나타나고는 있는데 예. 이런 현상은 좀 일시적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집값 변동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기준 0.10%가 올랐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나 대출 축소 때문에 좀 매수세가 위축이 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내리지 않고 또 매도자와 매수자가 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시면 이게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결국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제 수치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있고, 이게 부동산이 무조건 뭐 금리 때문에 뭐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진작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가격이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끌이 뭐 불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매수하려고 신규 이런 수요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또 GTX나 어떤 교통 호재들은 이번 정부에서 많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건 이제 뭐 공사 시작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벌써부터 뭐 개발 호재로 인식을 해서 집값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기준금리를 가지고 뭐 좀 많이 경고를 하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던 게 1.75%고 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고 했을 때는 거의 3%에 가까웠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이제 그러네요.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실수요자한테 뭐 이런 기준금리는 뭐 한 달에 몇만 원 더 대출이자 나가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집값의 조정은 전문가들은 이 3기 신도시가 대규모로 입주하는 시점, 뭐 대략 한 5에서 7년 정도 후에 예. 조금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3기 신도시도 최근에 뭐 사전 청약을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 사전 청약은 본 청약 뭐 1, 2년 전에 하는 거고, 본 청약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3, 4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아직까지 3기 신도시가 좀 정말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거의 10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홍연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